서울 마장동 우시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쳐납니다. 정육점과 고기 도매상들이 줄지어 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시장도 한때는 수많은 피해 역사가 있었어요. 저 가게는 건드리지 마라. 알겠나? 20년 전 마장동 우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5번 정육구역 만월 축산의 주인 조구목 씨. 바로 저의 가게였어요. 저는 그저 고기 한 점을 썰어 손님에게 대접하는 평범한 상인으로 보였지만 오래된 상인들은 알고 있었죠. 제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새벽 4시 아직 어둑한 시장에 저 혼자 불을 밝히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칼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철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지만 저에겐 그저 일상의 향기일 뿐이었습니다. 금옥 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박상구가 인사를 건넸어요. 박상구는 제 밑에서 일했던 만월당 시절의 제자였죠. 지금은 그저 평범한 정육점 주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들어온 한우가 좋더라. 너도 좀 가져가.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짧게 대답했어요. 누님, 요즘 마장동에 이상한 녀석들이 돌아다닌다면서요? 무슨 청년단이라나? 그 말에 저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청년단이라. 기시감이 들었죠. 20년 전 제가 이 우시장에 처음 왔을 때도 비슷한 무리가 있었으니까요. 다른 가게들은 벌써 돈을 냈대요. 월 50만 원씩이라는데. 그래? 저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일었어요. 20년 전 이 마장동을 떠나올 때 다시는 그런 세계와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오전 11시 가게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5명의 젊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팔에는 거칠게 새긴 문신이 보였죠. 여기가 만월 축산인가? 앞장선 남자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거만함을 숨기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장청년단입니다.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허세 가득한 젊은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시장 보호비라고 해서 가게마다 조금씩 내고 계세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석진이라 불리는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석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당신들의 보호요. 석진은 제 무반응에 당황한 듯 했어요. 곁에 서 있던 다른 청년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 받아보는 모양이었죠. 이봐요, 사장님. 다른 가게들은 다 협조적이신데. 석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의 어조에 미묘한 위협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기를 다듬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손에 쥐어진 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석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순간 제 손에서 칼을 쥐는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의 감각, 칼이 손의 연장처럼 느껴지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저도 모르게 칼을 쥐는 그립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이, 그렇게 다가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달라졌어요. 석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우리를 해칠 것처럼 말하시네. 아줌마라는 말에 저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기 없는 그저 건조한 웃음이었죠. 아줌마. 그렇게 불린 건 오랜만이네요. 석진 옆에 있던 젊은이 하나가 작업대 위에 놓인 제 칼을 가리켰습니다. 형, 저거 봐요. 완전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가 칼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순간 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손이 칼에 닿기도 전에 제 손이 먼저 칼을 잡았고 칼날은 그의 손가락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1c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손대지 마세요. 위험해요. 젊은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석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석진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이 칼은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고기를 다듬는 거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오른손에 있는 흉터들이 욱신거렸습니다.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석진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가게 문이 열렸어요. 5명의 중년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작업복 차림에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범상치 않았어요. 누님한테 뭐 하는 거야? 박상구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온 4명 모두 제 옛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자세와 눈빛은 평범한 상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석진과 그의 일당들이 돌아섰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두 무리가 서로를 노려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석진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마장동 상인회요. 무슨 일이신지. 박상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희는 마장 청년단이라고 해서 시장 질서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석진의 자신감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제 제자들의 존재감이 그를 압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이미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뭘 더 도우실 건가요? 석진과 그의 일당들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애써 밀어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석진이 물러섰어요. 그와 일당들은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박상구가 제게 다가왔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애들이야. 걱정할 것 없어. 그날 밤 저는 우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15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봤어요. 20해 전 만월당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땐 저도 젊었고 눈빛도 달랐습니다. 세상도 참.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장 청년단. 그들은 어디서 배운 건지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코미디 같았지만 한편으론 우려됐습니다. 그런 시작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상구였습니다. 누님, 그 녀석들 소문이 안 좋아요. 다른 시장에서도 난리를 피웠대요. 그래? 칼부림도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 작은 위협, 작은 폭력.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욕심. 상구야, 난 이제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아. 알죠, 누님.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 녀석들 누님한테 당한 걸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0년 전 저는 그 불빛들 사이에서 만월당의 부두목으로 살았어요. 지금은 그저 고기 파는 아줌마가 되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새벽 2시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셔터가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꼭 닫고 왔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을 켰더니 가게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작업대가 뒤집혀 있었고 진열장 유리가 깨져 있었어요.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엔 이것보다 더한 일이 생길 거요. 마장 청년단의 짓이 분명했어요.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돌아보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핵심 설비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청소하고 정리하면 오늘 장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일었어요. 20해 전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이런 일로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옥 누님, 박상구가 급하게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청소만 좀 하면 돼. 박상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마장 청년단이죠? 아마도.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형님들에게 연락해서. 상구야. 제 한마디에 박상구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지 마.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누님, 그냥 가게나 정리하자. 오늘도 손님들이 올 테니까. 박상구는 더 말하지 않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기색이 보였어요. 저는 모른 척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오쯤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손님들도 그쪽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죠. 뭐지? 저도 가게를 나서 시장 입구로 향했어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장 청년단의 석진과 그 일당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제 5명의 제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누님 가게를 부쉈어요. 박상구가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석진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가게를 망가뜨리는 동영상이 재생 중이었어요. 사과해. 박상구의 말에 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 그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다들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시장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박상구와 제자들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런 건 원하지 않았어. 박상구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누님, 이 녀석들이 가게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무릎 꿇은 석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20년 전에 저도 비슷한 눈빛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요. 석진과 그의 일당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가요.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마세요. 석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동료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더 움직이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냥 가라고요? 박상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그 말에 제자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방식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는 것을. 석진이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그와 일당들은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5명의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가게로 와.
만월 축산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제자들과 마주 앉았어요. 모두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랬어? 제 물음에 박상구가 대답했습니다. 누님 가게를 망가뜨렸으니까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건 아니지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젠 5명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그 세계를 떠나 평범한 삶을 살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하지만 누님,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 녀석들이 다른 가게들도 위협하고 있다고요. 제 시선이 작업대 위에 놓인 칼로 향했어요. 그 칼은 20해 동안 저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고기를 자르는 도구였지만 한때는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결국 끝없는 복수의 고리가 될 뿐이야.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5명의 제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조구목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오늘 시장 입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저희와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퍼졌을 테니까요. 들어오세요. 경찰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자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가게 직원들이에요. 다 정육점 일하는 사람들이죠. 경찰관 중 한 명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시장 입구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 올라와 있더군요. 마장청년단이라는 폭력 조직이 시장 상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 가게가 훼손됐어요. 이분들이 그 일당을 잡아서 과했던 것 같네요. 경찰관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혹시 조구목 씨 예전에 만월당에 계셨던.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0해 전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문으로만?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고기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경찰관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이해와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에 대해서만 진술을 좀 받을게요. 저는 아침에 가게를 열었을 때 발견한 상황부터 차분히 설명했어요. 제자들이 마장청년단을 붙잡은 경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히 넘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장청년단은 이미 여러 신고가 들어와 있던 집단입니다. 오늘 일로 그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조구목 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세요.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아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제자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구만 남았어요. 누님,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영상이 이미 퍼졌다고 하는데. 박상구의 걱정에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SNS에 퍼진 영상. 누군가는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20년 전 만월당의 금옥 누님을.
그냥 살자. 늘 해왔던 대로. 박상구가 떠나고 저는 홀로 가게에 남았어요. 어지러워진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평화로운 삶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한때는 서울 남부를 장악했던 만월 땅의 부두목, 조구목,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금옥 누님. 오랜만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20해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누구세요? 기억 못하시는군요. 강현철입니다. 만월당 시절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현철. 그는 만월당의 적대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제가 칼을 내려놓고 우시장으로 숨어들 때 그는 감옥에 있었죠. 무슨 일이죠?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마장동 정육점 아줌마가 조폭들을 무릎 꿇게 했다고. 보자마자 알았죠. 금옥 누님이 분명하다고. 강현철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는 그저 고기 파는 아줌마일 뿐이니 그만 연락하세요. 그럴 리가요. 금옥 누님이 그냥 칼을 내려놓을 리가 없죠. 그 칼솜씨는 전설이었으니까. 강현철의 말에 오른손의 흉터가 욱신거렸어요. 그 흉터들은 제가 칼을 쥐었던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피를 흘렸던, 피를 보게 했던. 용건이 뭐죠? 곧 찾아뵐게요. 오랜 인연인데 한번 만나야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20해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로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기 위해 도착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주변 상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존경? 아니면 두려움? 박상구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누님, 큰일 났어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장동 누님 전설 실화? 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어제의 영상이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간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님을 알아봤어요. 만월당 시절 사진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20해 동안 숨겨온 정체가 하루아침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상관없어. 그냥 평소처럼 장사나 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옛 원수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강현철 같은 자들이. 오전 내내 가게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하지만 고기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들고 슬쩍슬쩍 사진을 찍었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이. 죄송합니다만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제 말에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에요. 특히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는 더더욱. 오후 3시 경찰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경찰관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형사 2명이 저를 찾았어요. 조금옥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20해 동안 쌓아온 평화로운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사들은 저를 가게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어제처럼 단순한 신고, 조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조금옥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형사가 입을 열었어요. 만월당 시절 금옥 누님에 대한 기록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20해 전 사건들. 기억하시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시절의 기록은 대부분 봉인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전 이제 그저 고기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오셨고요. 그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 이어진 말에 다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강현철입니다. 강현철요? 네. 그가 어제 가석방되었습니다.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강현철의 전화 그리고 가석방.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하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사람 전 잊은 지 오래예요. 하지만 그는 금옥 씨를 잊지 않은 모양입니다. 출소하자마자 마장동을 향해 왔다는 정보가 있어요. 형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현철과 저는 깊은 원한 관계였습니다. 제가 그의 오른팔을 칼로 크게 다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는 평생 불구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제 동생을 조금 혹시 저희가 보호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 경찰의 보호 아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전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금옥 누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강현철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세력은 건재했어요. 출소하자마자 옛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정보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 이제 그런 세계와 관련 없어요.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작업대 앞에 서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현철. 그 이름을 떠올리니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가게를 닫으려는데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금옥 누님 오랜만입니다. 강현철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졌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팔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를 마주하니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모습, 그리고 제가 칼을 들고 강현철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 인사드리러 왔죠. 오랜 인연인데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죠. 강현철의 미소 뒤에 숨겨진 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칼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인터넷에서 영상 봤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벌벌 떨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강현철은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고기나 파는 아줌마가 되셨군요. 그 칼로 소고기나 자르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때는 서울 남부를 호령하던 만월 땅의 금옥 누님이 용건이 뭐야? 강현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죠, 뭐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칼을 쥐던 그 손이 20년 만에 다시 그 감각을 되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절은 끝났어. 우린 이제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야. 강현철이 비웃듯 웃었어요. 평범한 시민? 금옥 누님이 그 손에 묻은 피를 씻었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말은 독침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가 옳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제 손에 묻은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만나서 옛 이야기나 해요.
내일 저녁 청담동 9월이라는 술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강현철은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0해 전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 칼을 다시 들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천천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월당 시절 제가 사용하던 특별한 칼이었어요. 일반 고기 칼과는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위험한 무기였죠. 아직도 있었네. 칼을 손에 쥐자 묘한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칼날에 비친 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차가웠던 그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구였어요. 누님, 강현철이 찾아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시장에 소문이 파다해요.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장동은 여전히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퍼지는 곳이죠. 괜찮아. 그냥 옛날 인사나 하러 온 거야. 누님, 저희가 도울게요. 다른 형님들도 다 모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통화를 마치고 다시 칼을 바라봤어요. 이 칼을 다시 들어야 할까? 그렇게 되면 20년간 지켜온 평화는 물거품이 될 텐데. 하지만 강현철을 그냥 놔두면 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강현철과의 만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전 11시 낯선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어요. 2명의 경찰이 내렸습니다. 어제 온 형사들이었어요. 조금옥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현철이 어제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개입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요. 별거 아니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조금옥 씨, 강현철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고맙지만 정말 괜찮아요.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니까요. 형사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가게를 일찍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20년 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의 저는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담동 9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강현철을 만나되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20년간 지켜온 평화를 위해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말이죠. 9월은 고급스러운 일식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강현철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2명의 젊은 남자들이 경계하듯 서 있었어요. 금옥 누님 와주셨군요. 강현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그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강현철 씨, 2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우리 모두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강현철이 술을 따르며 웃었어요. 다른 삶?
누님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20년 동안 매일 밤 누님 생각만 했습니다. 이 팔이 아플 때마다 동생들이 죽어간 그날을 떠올렸죠. 그의 눈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또다시 피를 볼 건가? 그런다고 과거가 바뀌나? 강현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피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대신 그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렸어요. 누님이 가진 모든 것을 원합니다. 가게, 평판, 그 새 삶. 모두 내놓으세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일고 있었어요. 2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제 삶을 그가 손가락 하나로 가져가겠다니. 그래요. 만월 축산, 그 시장에서의 명성 다 제게 넘기세요.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겠습니다. 강현철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제가 순순히 물러설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안 되겠는데. 제 대답에 강현철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내 삶이야. 내가 20년간 일궈온 것들이지. 당신에게 줄 수 없어. 강현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기를 꺼내려는 걸까요? 저는 긴장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내일 아침 누님의 제자들이 하나둘 사고를 당하게 될 겁니다. 박상구부터 시작해서.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20년간 억눌러온 분노,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현철 씨.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는 그 변화를 알아챘는지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그건 당신과 내 사이의 문제일 뿐이니까. 당신이 내 동생들을 건드렸잖아요. 그 칼로 내 눈앞에서. 강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놀란 듯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강현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어차피 누님은 선택권이 없어요.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세요. 아니면.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상구와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박상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강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아직도 충성스럽네, 너희들. 제자들은 강현철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언제든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다들 진정해. 제가 말했어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강현철을 바라봤습니다. 강현철 씨, 20년이면 충분해.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강현철이 비웃듯 웃었어요. 내가 내려놓으라고. 이 팔이, 이 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미행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경찰까지 부르셨나요? 강현철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기다릴게요. 그는 제자들 사이를 뚫고 나갔어요. 그의 부하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박상구가 다급히 물었어요. 누님, 무슨 일이에요? 그자가 뭐라던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해치겠다고. 제자들의 표정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형사들이 다가왔어요. 조구목 씨, 강현철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보호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강현철은 우리가 체포할 구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상구와 제자들이 함께했어요.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누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상구가 물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내 방식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작업대 위에는 2개의 칼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소 고기를 자르던 칼, 다른 하나는 20년 전 사용하던 그 특별한 칼이었죠. 8시 정각 강현철이 나타났어요. 그의 눈에 제 작업대 위에 2 칼이 들어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업대 앞으로 다가가 2 칼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한 칼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내 답이야. 제가 선택한 건 평소 사용하던 고기 칼이었어요. 고기를 자르는 칼. 사람을 해치지 않는 칼. 칼은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고기를 다듬는 거야. 이제 그만 과거에서 벗어나 강현철. 강현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강현철을 향해 다가왔어요. 강현철 씨 체포합니다.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요. 강현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금옥누님. 형사들이 강현철을 연행해 가는 동안 가게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장동 상인들, 그리고 제 오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안도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박상구가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나무로 된 현판이었어요. 거기에는 한 문구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은 사람을 베는 게 아니다. 고기를 다듬는 거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현판을 받아 가게 입구에 걸었습니다. 2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연결하는,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은 문구였어요. 이제 고기나 팔아볼까? 저는 앞치마를 메고 칼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